자금 담당 직원이 회사 돈 1,8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상장사 횡령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데 회사는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돈나무 누나입니다. 올해 초 일어났던 사건이죠. 오늘은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2021년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금관리 팀장인 직원 이모 씨는 무려 자본금의 108%에 달하는 2,215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합심한 역대급 횡령이었죠. 2021년 12월 31일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직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2022년 1월 3일 이후 매매 거래가 정지됐고요. 2022년 2월 17일 한국거래소는 회사에 대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022년 4월 27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사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고요. 이에 따라 회사 주식은 2022년 4월 28일부터 다시 매매가 재개되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금관리부서 팀장 이모 씨는 2021년 3월부터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자금을 횡령해서 주식을 거래했고요. 본인이 회사명의, 공인인증서와 OTP 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계좌 송금 시 실제 횡령한 이 씨 명의가 아닌 다른 거래가 빈번한 거래처명으로 송금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채권 채무 잔액이 안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른 직원들 중에서 한 명도 눈치를 채지 못했는지, 의심을 안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자금관리부장과 채권 채무 잔액 체크를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크로스 체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코스닥 상장사가 어쩜 이렇게 중소기업 같았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이분 횡령한 분이 주린이었나 봐요. 횡령한 자금으로 산 주식을 전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손실로 자포자기한 이모 씨는 온 가족을 총동원해서 횡령 금액을 은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족들끼리는 우애가 두터웠나 봐요. 아내 명의로 오피스텔 3채를 분양을 받고요. 여동생과 함께 여동생 명의로 리조트 회원권도 구매합니다.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으로 파주시에 상가를 하나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처제 박 씨의 남편인 동서 A씨와 공모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의 16억짜리 아파트를 처제 부부 명의로 매수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금 출처 계획서를 빡빡하게 작성해야 되죠. 그러나 처제 부부가 소득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지 자금 출처 소명이 안 됐나 봐요. 이 씨는 매도인과 협의해서 자금 출처 계획서상 전세보증금 10억 원의 전세계약을 맺고 차액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용증을 작성하는 형태로 작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씨가 16억 5천만 원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한 만큼 실질적인 매매 계약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이 씨와 그 가족들이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는 데 쓴 비용만 약 10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네요. 한탕을 하려면 이렇게 대범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네요. 이 외에도 이 씨 남매는 파주시의 한 금거래소에서 금괴 855kg을 682억에 구입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과 여동생 집 그리고 이 씨 소유 건물 등 3곳에 나눠서 은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모 씨는 온 가족의 집안에 횡령금을 숨겨두고 잠적했다가 아내 명의의 건물에서 붙잡혀서 체포가 되었고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입건되었습니다. 정말 횡령계에서는 독보적인 원탑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큰 규모의 횡령을 한낱 자금관리부장이 과연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에 윗선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측에서는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광장이라는 대형 로펌에 소송을 맡긴 상태라 이모 씨는 더 불리한 상태로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2022년 1월 26일
회사는 소액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모 씨에게 구상권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회사도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갈 동안 아무런 내부적으로 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공시된 반기 보고서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법행위 미수금이 있는데요. 바로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서 회사 밖으로 유출되었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영업과 관련해서 받을 돈은 매출채권, 이외에 아직 받지 못한 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는데요. 이 미수금은 보통 기업이 사업 등을 팔고 아직 못 받은 돈 같은 이런 영업 외의 외상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회사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원인이 위법행위로 인해서 출금이 되었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이라는 의미로 위법행위 미수금이라고 하는 개정을 사용했네요. 감사보고서상 횡령액은 전전기, 즉 2020년에 235억을 뺐다가 다시 넣어서 안 걸렸고요. 그러니까 횡령 전에 걸리나 안 걸리나 미리 테스트를 해봤나 봐요. 그리고 전기인 2021년도에 추가적으로 1980억을 횡령했습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2021년 중 100억과 2022년 상반기 643억 원 정도가 있네요. 아직 1237억이 남아있어요. 횡령자금으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977억은 날려먹었고 현재 시세 기준으로 260억 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 같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면 금괴는 다 회수를 했네요. 주식과 기타 자산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잠깐 회사 돈을 빼서 자산을 불리고 다시 넣어두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손실 규모가 본인이 커버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저는 제일 먼저 걱정한 게 뭘까요? 이 기사가 뜨자마자 여기 회계감사인 누구지? 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대규모 횡령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안 걸린 건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감사인인 회계사들은 진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걸까요? 궁금하시죠? 오스템 임플란트 회계감사는 2016년부터 자유수임 계약으로 인덕회계법인이 하고 있었고 2020년에 삼덕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바꿨다가 다시 2021년은 인덕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보고서상 횡령을 했던 2020년, 2021년도 모두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나왔어요. 적정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에 대한 입증감사 절차 결과 계정잔액이 적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증감사 절차 중 하나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조회서를 발송하게 되는데요. 감사인이 직접 은행에 조회서를 보내서 이 잔액이 맞는지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겁니다. 회계사가 감사를 수행할 때 회사에서 제시한 잔액증명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외부 조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가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이 조회서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모 씨는 2021년 3월부터 횡령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시기가 2021년 3월 24일이니까 감사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부터 횡령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021년도 분에 대한 회계감사가 시작되는 시기인 2021년 12월에 결국 횡령했던 금액을 다시 메꾸지 못했고 횡령한 이 씨는 12월에 잠적을 했습니다. 회사는 그때서야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요. 2021년 기말감사를 통해서 결국에 잔액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아주 치밀한 분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1분기, 2분기, 3분기에 대해서 검토 보고서가 분명히 발행이 됐는데 그럼 그때 회계사들은 뭘 한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분반기 검토 시에는 외부 조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검토는 감사와는 달리 오스템 임플란트의 3분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200억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회계사들이 확인하지 않는 것이죠.
분반기 검토 당시에는 회계사들이 아마 회사에서 제시한 잔액증명서, 통장 내역 등을 대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융조에서 발송이라는 것도 결국은 법인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 감사인이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사들이 원한다고 해서, 의심이 간다고 해서 아무 때나 발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횡령을 빨리 발견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회서가 빨리 오지도 않아요. 어디는 전자조회가 가능하고 어디는 또 종이로 보내야 되는데 심지어 한 달 이상 걸리는 곳들도 있거든요. 회계사들에게 계좌 접근 권한이 있다면 조금 더 횡령 등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슈가 있고요. 맘먹고 횡령한 사람을 무슨 수로 막나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회계사들의 회계감사라는 업무가 회계 처리의 적정성,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지 이 횡령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횡령을 밝혀내는 건 경찰과 검사들이 하는 거죠. 물론 이런 부정을 적발하는 적발감사라는 유형이 있긴 해요. 계좌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제한적인 회계사들이 이 부정을 적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도 회계사들이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자금관리부장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되면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되거든요. 따라서 자금 집행 시 여러 명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온전히 한 사람에게 권한이 쏠리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은 임덕회계법인으로부터 역시나 부적정 의견을 받았네요.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코스피 기업과는 달리 코스닥 기업들은 이렇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횡령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코스피 상장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의아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스피 기업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이런 횡령이 잘 발생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불안하시다면 코스피 우량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은행에서도 직원이 614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10년 만에 드러났다고 하죠. 이런 거 보면 코스피도 믿을만한가 의문입니다. 사실 이제 제 주변 경우만 봐도요. 격리 직원들이 맘만 먹으면 충분히 몇 억은 횡령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 조용히 덮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해당 직원한테 이제 퇴직금 줬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업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문제 삼았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아무튼 어떻게 가족들이 단체로 이러한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무리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2천억이라는 돈을 횡령할 동안 회사에서 그 어떤 누구도 몰랐다는 게 의문이긴 합니다. 횡령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입니다. 하려면 이렇게 크게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거나 또 이제 좋은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씁쓸한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그래도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되니까요.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비겁하게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 되지는 말자고요. 아시겠죠? 네, 돈 되는 얘기는 다 아는 돈나무 누나였습니다. 그럼 돈나무 누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안녕!